생각 4차원입니다. 오늘도 좀 울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번에 사면 때문에 폭주를 좀 했는데요. 아직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제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TV에서 봤을 때 뭐였더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TV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랍니다. 제가 사업자를 뭐 여러 개 갖고 있긴 한데 해봤거든요. 하나 빼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무슨 뭐 신청하면 다 주는 것처럼 얘기는 맨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진짜 생색내기입니다. 그냥 이러니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방역 패스도 그렇고 진짜 방역에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는 판사들이랑 검찰들 이래가지고 전과문 다 풀어주고 무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코로나 검사 안 하고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주고 실제로 그 이상한 종교단체 뭐 기숙사 이런 애들 걔네들이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거는 단속 못하면서 일반 국민들 보고 방역 패스하라고 강제라고 안 하면 뭐 과징금? 과태료? 이거 물게 한다고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 나라 막아라 먹으라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상황에 뭐 지금 소상공인 얘기 계속 나오니까 해주는 척 하는데 홍남기 진짜 왜 안 간두게 하는지 진짜 이해 저는 안 갑니다.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게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그러니 윤석열, 안철수 이런 사람들 지금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내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역 패스 한다고 해놓고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방 단란주점 빼줬죠? 실수겠습니까? 일부러 빼줬다가 말 생기니까 실수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 법원 판결 해가지고 어딥니까? 스터디 카페? 학원? 이런 데는 다 풀어준 이유 뭡니까? 걔네들 공부 안 하면 표 받아야 되는데 표 얻으려고 그거 풀어준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애들 중에 뭐 행시, 사시 이런 애들 있지 않으니까 걔네들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공무원, 경찰 결국 자기 후배들 끌어주겠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런 거는 기득권 되는 애들 편 들어주는 거밖에 안 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피해 다 보고 그리고 코로나로 돈 나눠주고 과징금 받아가지고 벌금 받아가지고 그거 메꾸겠다는 그런 대응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쪽에 뺏어서 서민들 뺏어서 부자들 배쳐주는 거 이게 뭡니까? 진짜 어이없고 이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다 받겠죠. 물론 이게 지금 소상공이라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안 가는데 홍남기가 이번에 했던 게 대출 정책입니다. 30조. 진짜 이런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은행한테 뭐 은행 변호사입니까? 왜 자꾸 은행한테 대출 그 돈을 줘가지고 국민들한테 빚내라고 소상공인한테 빚내라고 하는 정책을 피는 게 정상입니까, 정부가? 근데 지금 이재명 아저씨가 이낙연 아저씨를 만나고 좀 이상해졌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 들었던 게 뭐 시장 상황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뭐 늘리긴 해야 되겠죠. 부동산 상황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단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돈 벌고 싶다고 하면 국민들이 투기 허용할 겁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 그동안 했던 거 참 좋은데 표 받기 위해서 문재인 아저씨랑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박근혜 아줌마랑 이명박 아줌마랑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대통령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표 하나 물론 받아야죠. 뭐 탈모 그거 광고한 것처럼 잘 해서 표 얻어서 대통령님 돼야 되는데 대통령님 돼서 문재인처럼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진짜 문재인처럼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애초에 나는 윤석열처럼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하세요. 그럼 어차피 저는 안 뽑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뽑을 테니까.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 제가 저번에 해결책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 정책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으로. 안 잡으려고 해서 그렇지. 일단은 요즘 가장 중점인 게 사실 뭐 일반 사람들 상가, 뭐 공장, 땅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아파트, 뭐 빌라 가진 사람들은 사실 해당 안 됩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도 잘 안 오르고 뭐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아파트는 뭐 브랜드에 따라서 평형 딱 정해져 있고 몇 년도에 지은 거 이런 게 해서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수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당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좀 부동산의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땅값까지 해서.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뭐냐? 일단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수요랑 공급이다. 그리고 뭐 조세 문제. 근데 진짜 이게 맞을까요? 저는 물론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있어요. 조세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요랑 공급은 달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급의 문제는 이 막말로 제가 딱 풀이대로 부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교통, 이거 입지라는 거는 교통, 인프라 이런 거죠. 정부 세금을 들이는데 강남에만 퍼붓잖아요. 강남 3구에만. 그러니까 강남 땅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 엄청 잘 해놨거든요. 교통 다 몰리고 밤 늦게까지 차 다니고. 서울이요. 경기도만 해도 넘어가면 24시 넘어가면 차가 없어요. 뭐 광주 이런데 구리는 좀 있구나. 거기만 좀만 넘어가면 어디 뭐 이런 뭐 어디예요? 오포? 여주? 이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뭐 이상한 동네 가면 경북 봉화산? 봉화? 이런 데 가면 거기 뭐 다닐 게 있습니까? 뭐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공급은 이제 수요자들이 느꼈을 때는 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없는 거고, 이 공급 문제는 가격은 부동산은 많이 받고 싶겠죠. 부동산 파는 회사, 건설사들은. 그죠? 얘네들은 공급 많다고요. 공급은 이미 충분히 많아요. 지금 이거 PPT를 했는데 이거 좀 어긋났네요. 공급은 엄청 많고요. 이 토건족, 여기 문제는 뭐냐면 토건족, LH공사, 공무원, 건설사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원자재도 올라가고. 옆에가 비싸게 파는데 난 싸게 판다? 아니죠. 그럴 일 없어요. 공무원들 자기가 알면은 투기하죠. LH공사도 하고. 지금 청와대 공무원들이 엄청 갖고 있잖아요. 비싼 집. 국회의원.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고 싶겠냐고요. 안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공급을 줄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늘리는데 가격을 비싸게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요건 다음에 얘기해 드리는데, 수요 문제입니다. 일단 가격이 비싸요. 일반 사람들은 이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독립해가지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인센티브 엄청 받고 그러지 않는 이상 일반 직장, 우리나라 전국 평균 급여 200에서 250, 좀 많이 보면 280인데요.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100만원 정말 열심히 해서 100만원 모은다고 치면 정말 열심입니다. 1년에 1200이에요. 10년 모으면 1억 2천입니다. 근데 6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 규제 받아서 50% 못 사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못 사는 니네들은 지방 가서 살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인프라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거랑 서울에서 월세 내고 사는 거랑 지방에서 차 몰고 다니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차 몰고 다니는 게 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지방에서 살면 좀 넓게 살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경제 구조가 부를 세습하고 세금을 엄청 걷어가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금 얘기할까요? 이 세금은 양도세, 보유세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많이 팔게 하려고 하면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 보유세를 높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집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국가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소득 없고. 그리고 만약에 1가구 1주택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 정책은 뭐냐면 사람이 살 집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세대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사회 구조가 못 갖게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한테 집을 주면 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요 사람들 때문이죠. 토건조, LH공사, 공무원, 건설사, 자기네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부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었어요. 은퇴했어요. 근데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세금을 계속 보유세를 내래요. 소득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매도가 답입니까? 내가 30년 살았는데, 난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팔고 치고 가. 그리고 팔고 전세 얻어. 말이 안 됩니다.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주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습이 됩니다. 돈 많은 부모님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그 집이 가요. 물론 세금 낼 능력은 되겠죠. 없으면 팔겠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도 없고, 증여 상속 받아도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여러 채 가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돈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를 줍니다. 보유세 늘리면 정가 못 시킨다고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정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가 못 시키는 일부 빈곤한 임대인이 있죠. 근데 돈이 많은 임대인은 정가 시킬 수 있습니다. 배째, 너 나가. 너 말고도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 많아. 강남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방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 못 넣을 수도 있어요. 보유세 늘어나면. 월세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주변이 싸지면. 그러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돈을 갖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공급이랑 조세입니다. 일단은 공급은 맨 처음에 이재명 후보님이, 도지사님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공공분양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네, 공공분양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정부가 집을 하나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싱가포르, 공산주의지만 걔네처럼은 아니죠. 전 국민한테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하나씩 주고, 나는 이 집에서 못 살아, 좁아, 난 더 큰 데서 살고 싶어, 난 돈 많아. 그러면 민간 거 사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급 문제에서 저는 이제 고정가격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 다음에 있나? 네, 요 다음에서 설명을 할게요. 대부분 공공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가격 말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공공분양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5년, 10년 살다가 20년 살다가 그 살던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로또가 돼요. 처음 분양가보다 물론 비싸게는 하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당첨되는 순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돈이 있는 사람은, 이게 되게 원래는 공공이 현재는 그렇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뭐 신혼부부라든지 실제로는 돈이 없는 것처럼 행하다가 뭐 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갖게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분양받아서 시세차익하고, 물론 이중계약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나중에 이거 팔 때 내가 사겠다. 그런 분들은 뭐 많지는 않겠죠. 한 100개면 한두 개 정도? 많으면 10개 정도? 이 정도일 텐데, 요 공급 문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재명 아저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공공 분양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집을 분양을 하겠다 나중에 지금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공공 분양을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요. 1억에. 뭐 월세 사시는 분들 이런 가격으로 하다가, 아니면 애초에 분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LH가 할 때 주변보다 싸게 하는데, 뭐 1억 1천, 1억 5천, 1억 3천, 뭐 1억 2천, 1억 1천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공 분양가가 문제가 됩니다. 1번, 최초 분양가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주변이 가격이 올랐어요. 뭐 물가가 상승되는 것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다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도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물가가 오르니까, 원자재가 오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오르면 기업에서 안 올립니까? 물건 가격?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폭등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평균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 3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한 2달 사이에 물가가 한 3% 정도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제가 이제 물건 사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얼마에 분양하겠습니까? 애초 분양 1억? 아니면 4억? 최저가 4억? 3억 5천? 아니면 최고 고가 5억 5천? 이거는 분양 정부 마음입니다. LH라면 LH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누군가가 빼돌립니다.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했지만 이중계약서 씁니다. 나중에 너 이거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사는 거야. 얼마에? 돈 미리 넣어줄게. 그리고 가등기 같은 거 쳐놓고, 전세가 아니고 근저당 같은 거 잡아놓고. 물론 LH가 갖고 있을 때는 그걸 못 잡죠. 근데 계약서에 써놓으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주변 감정가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양쪽 이득이에요. 매입자도 이득이고 행정부도 이득입니다. 왜냐? 매입자는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죠. 뭐 주변 시세보다 아무래도 싸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득인 거는 세금을 걷잖아요. 일단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득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물가를 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얘네가, 이 사람들이 이걸 샀다가 주변에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5억은 받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5억에 산 사람들은 이 5억짜리가 10억짜리가 됐어요. 그럼 3.5억에 팔까요? 3억 5천에 팔까요? 이 사람들은 못해도 8억 9억에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팔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시장에 있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 시세에 분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최악의 수입니다. 행정부 순간 이득인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 팔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내고, 자기가 부동산 가격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보유세 내고 양도세 내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에 할 때는 1억이었었는데 그 느낌이었는데 3억에 분양하고 5억에 뭐 한 10억 정도에 올랐을 때 세금 내는 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에 이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그냥 들으세요. 10만원 냈는데 올해 20만원이 나왔어요. 2배가 올랐어요. 세금이. 말이 됩니까? 삼성은 줄여주는데, 김건희도 줄여주는데, 세금을 줄여주는데 저는 올랐어요. 서민이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일반인한테 판다고 쳐요. 조건을 거는 겁니다. 너 분양할 때 1억에 분양해. 우리가 졌을 때 원가가 1억이니까 너도 1억에 사. 그리고 너가 팔 때 1억에 무조건 팔아. 왜냐? 이 당시 건설 원가로 졌을 땐 이게 1억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건물은 땅은 감가상각이 안 되지만 부동산이니까 뭐 원폭당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좀 낡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맞아요. 땅값은 오르지만, 그래서 그게 유지가 돼서 1억이 된다고 치면 어차피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혹시 밀어서 재건축, 재개발 될 때는 그 당시 건설 원가에 따라서 다시 분양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주민들이 거래를 했을 때 1억에 거래를 했으니까 1억에 사서 다시 재개발하면 됩니다. 그럼 가격이 크게 폭등하지 않아요. 원가가 상승해도 4억, 5억, 10억 가지 않는다고요. 기껏해야지 3억, 4억 가겠죠. 주변에 10억 갈 때. 그러면 4억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10억 하는데 4억에 분양하면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서민이, 그 당시의 서민이. 그리고 옆에도 뭐 20억, 30억 가든 상관없이 얘는 계속 4억에 매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비싸게 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세 문제. 뭐 사자성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뭐 유식하지 않고요. 저번에 영상에 ISD를 ISO라고 제가 했어요. ISO는 이제 국제표준 협약인가 뭔가 그런데, 기구인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생산이나 제조할 때 쓰는 건데, 찾아보니까 그게 또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번 방송에서 정정 드릴게요. FTA 거기에 독소조항 ISD가 혹시 이번에 환태평양 뭐 동반자 협정 그걸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서 산에 사는 거예요. 가정맹호는.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가 세금을 엄청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피해서 도망가서 산에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바에는 호랑이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세금은 확실하게 뜯기고 호랑이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확률로 쳤을 때는. 물론 옛날에 호랑이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호랑이는 웬만하면 사람한테 그렇게 공격하는 동물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물론 그 당시 호랑이는 배고팠겠죠. 그리고 사람이 몰려있으면 또 괜찮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여 살면 괜찮을 텐데, 이런 조세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구조가 빈부격차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상속 증여 받아도 세금을 못 내고,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그 세금 낼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 진짜 힘들어요. 저는 거길 유지하고 싶은데 추억이 서린 땅이잖아요. 제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제가 꽤 오래 살았는데, 나이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은 저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이랑 저랑. 그런 곳을 떠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세금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턱끝까지 밀려와서, 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돈을 많이 날려먹어서
그걸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거든요. 이게 세금이 제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큼 돼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보유세가 물론 땅값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는 게 맞는데 팔아야지 생기는 돈이거든요. 팔아야지 생기는 돈인데 팔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뭐 그걸로 떼부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억울해요, 사실은. 저도 세금 내고 싶죠. 아직까지는 연체는 아닌데 세금을 내면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아저씨, 저는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을 정부가 하는데 공고개발로 고정 가격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지 않게 그 공공개발은 거래하게끔 하는 겁니다. 월세든 분양이든.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분양하는 것까지는 터치 안 하셔도 돼요. 걔네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사라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서민들이 살아야 될 집, 그 집만큼은 고정 가격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서 10년 전에 지은 공공주택에서 살 거야. 그러면 그 가격은 1억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서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올해 분양하는 공공주택에 살 거야. 그게 4억이라고 치면 그 4억짜리 집이 들어가는 거죠. 신규 공공 분양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10억이 되든 주변 시세가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나는 팔 때 내가 4억 주고 샀으니까 4억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 10년 정도 지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집을 1억짜리 살다가 10년 동안 돈 모아서 더 이상 이 집이 이제 막 물 새고 이러니까 조금 좋은 집으로 가자. 10년 된 집 다시 찾아서 20년 됐으니까 10년, 나는 아직까지 오래 짓는 집은 못 들어가니까 10년 된 집 가자 하면 그 사람이 모은 4억으로, 뭐 3억으로, 4억은 좀 3억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10년 동안 4억짜리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정말 못했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이해를 개떡같이 설명했는데 좀 찰떡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로도 다시 남길 텐데 제발 좀 들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